자, 오늘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젠 코딩 하는 것까지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그 외의 것들, 또 새로운 개념들 좀 배워볼 건데, 자, 다들 코드펜 연습장 하나 켜주시고요.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뭐 태그 만들 때 다 젠 코딩으로 만들 거예요. 간단하게. 자, 섹션, 이거 탭하면 섹션 태그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 섹션은 부모가 되는 거고 div가 자식으로서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넣고 싶어요. div 태그 안에 어떤 글자, 텍스트, 컨텐츠를 넣고 싶어요. 이러면 우리 뭐 써야 됐죠? 중괄호 열어서 이런 거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 젠코딩으로 이 emit을 활용해서 태그를 만드는 거는 연습을 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냥 간단한 거부터 좀 복잡한 구조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게 좀 어느 정도 생각하지 않고 막 쓸 수 있을 정도가 되진 않아도 돼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 걸 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걸 구조를 쌓으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겠다라는 느낌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우리가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쓸 줄 알고 못 쓰고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작업 속도가 배 이상 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는 이런 거 하나 해볼게요. def. 자, 지금 html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자, 첫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태그는 몇 개죠? 6개. 여는 태그 3개, 닫는 태그 3개. 자, 그럼 엘리먼트는 몇 개예요? 엘리먼트는 3개. 섹션 엘리먼트 하나, div 엘리먼트 2개 있는 거죠. 배우도 3명인 거고. 자, 여기서 제가 이런 걸 한번 해볼 거예요. div한테 폰트 사이즈를 4REM으로 글씨 크기를 좀 키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타일리스트는 몇 명의 배우한테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2명의 배우한테 찾아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눈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걸 한번 해볼 거예요. 얘한테 컬러, 얘는 그린으로 한번 줘봅시다. 글자 색이 둘 다 바뀌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일단 밑에다가 쓰죠. 섹션을 썼는데, 여기서 그냥 섹션에 중괄호를 여는 게 아니라 섹션하고 띄어쓰기 한 번 한 다음에 div라고 써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썼을 때 지금 변화가 어때요? 지금 위에 있는 ABC만 글자색이 레드로 바뀌었죠. 자, 새로 배울 개념 하나. 얘는 섹션의 후손인 div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검색어랑 선택자 부분, 그러니까 배우를 찾아가게끔 칭해주는 부분에다가 원래 지금까지는 이런 거밖에 안 썼잖아요. 태그 이름 하나씩 밖에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ABC를 담고 있는, ABC라는 컨텐츠를 담고 있는 div는 자식으로서 섹션이라는 부모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섹션의 후손 div라는 뜻입니다, 얘가. 그래서 부모가 없는 이 div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섹션의 후손으로 있는 div들만 검색을 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밑에 div를 다시 찾아가게끔 해놓고 컬러를 블랙으로 바꿨더니 얘만 바뀌었죠. 원래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면 위에서 아래고 얘네가 먼저 일을 처리했는데 그 뒤에 얘로 덮어 씌우면 얘가 이기는 거였잖아요. 밑에 있는 애가 중복되는 속성에 한해서 밑에 있는 애가 이기는 거였는데, 지금 얘만 블랙으로 바뀌었죠. 얘는 안 먹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몇 명의 배우한테 찾아가서 일을 한 거예요?
얘는 한 명밖에 안 찾아간 거죠. 얘만 바뀌었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얘를 잠깐 잘라놓고 이렇게 검색하면 얘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div 배우 다 찾아가서 일하라 라는 명령이죠. 근데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션의 후손 div들을 찾아가서 일을 해라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div를 하나 더 추가했는데 얘도 그러면 div 다 찾아가서 일해라 라는 거죠. 의미는 그게 맞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섹션의 후손인 div만 찾아가서 일해라 라고 명령한 거는 얘보다 디테일한 거죠. 얘는 이 해당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워진 거잖아요. 배우를 찾아가는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얘는 그냥 div 배우, 얘는 섹션의 후손인 div 배우 라고 조건을 까다롭게 줬어요. 얘가 이겨요. 조건을 까다롭게 주고,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가 일하는 배우를 찾아갈 때 찾아가는 조건을 까다롭게 주면 줄수록 이 속성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는 아무것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얘만 먹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한테도 만약에 이런 명령을 안 줬다면 얘도 먹어요. 이런 거죠. 이거 당연히 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 콕 찍어서 div가 두 개 있는데 1번, 2번 있을 때 1번 div만 찾아가게끔 콕 찍어서 명령했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조금 바뀌었죠, 개념이. 자, 그러면 얘가 후손이었기 때문에 섹션의 후손인 div를 찾아가라 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될 거예요. 자, 이 위에 거 한번 볼게요. 섹션에 자식으로 몇 명 있어요? div 하나랑 내비 하나, 2명 있어요. 내비의 자식으로 누구 있어요? div 있죠. 섹션 입장에서 자식은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div랑 내비 자식은 2명이고 후손은 몇 명이에요? 후손은 내비의 자식인 div까지 총 3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QWE라고 쓴 얘도 레드로 바뀌었잖아요. 얘도 지금 이 선택자를 통해서 스타일리스트가 찾아가서 일을 했는데 이게 왜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얘가 후손이라서 그래요. 후손. 띄어쓰기 한 번을 하는 건 후손을 선택하겠다라는 뜻이어서 지금 섹션 입장에서 이 div도 후손이고요, 이 div도 후손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이 div는 자식이자 후손이고요, 이 div는 그냥 후손이에요. 이거 차이점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런 것도 되겠죠? 얘는 지금 뭐예요? 이 구조 요 정도밖에 안 했는데 벌써 좀 헷갈리죠? 아직 프론트엔드 한지 얼마 안 돼서 헷갈리실 텐데, 자, 차분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위상을 잘 보면 돼요. 우리가 들여쓰기 한 위상. 섹션의 자식은 몇 명이에요? 섹션의 자식, 얘의 자식, 이 섹션의 자식 말고 이 첫 번째 섹션의 자식은 3명이에요. div 하나, 내비 하나, 섹션 하나. 그리고 이 섹션의 후손은 몇 명일까요, 그러면? 얘는 6명이에요. 왜냐면 이 div 하나, 내비 둘, 셋, 넷, 다섯, 6이에요. 그러니까 후손은 내 밑으로 있는 애들 전부예요. 자식은 내 한 단계 밑에 있는 애들. 그게 자식과 후손의 차이인데, 지금 우리가 섹션의 후손인 div라고 찾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볼게요. 일단 이 섹션의 후손을 찾아요. 후손 중에 div를 찾아요. 여기 하나 있네. 찾았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내 후손으로 div 하나 또 있네. 찾았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까 내 후손에
DIV가 또 있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이게 후손 선택자예요.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div 다 선택해라 라는 후손 선택자인데, 여기를 꺽쇠로 바꾸면요 결과가 어때요? 달라졌죠. 자, 얘는 자식 선택자예요. 그러니까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만 찾아요. 그래서 다시 이 섹션한테 자식으로 div 하나랑 내비 하나랑 섹션 하나 3명 있었어요. 그죠? 그럼 요 중에서 div 고른 거예요. abc 골랐죠? 이거. 자, 근데 밑에 섹션이 하나 또 있죠. 얘 자식으로 내비가 있네요. 그 자식에 div가 있어요. 얘는 선택이 안 된 거죠. 섹션에 자식이 아니니까. 자, 그럼 여기를 이 내비를 지워보면 어때요? 얘도 찾았죠. 얘도 섹션에 자식으로 div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 div예요. 근데 우리가 선택자 준 거 섹션 자식 div 골라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맞는 거고 이 경우도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섹션 앞에 또 다른 뭔가가 있었다면 얘는 안 골라졌겠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러면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섹션 중에서 자식 div들을 골라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자재로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자식 선택자 하나랑 후손 선택자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얘는 섹션에 후손 섹션 중에 후손으로 쭉 보니까 여기 섹션이 있죠. 이 섹션 중에서 얘한테 자식으로 div가 있으면 걔네들 찾아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이 섹션은 이 섹션의 자식이니까 얘를 이렇게 닫아놓고 보면 좀 이해가 쉬워요. 섹션의 자식은 이렇게 3명인 거예요. 그리고 후손으로는 얘 div 하나 추가되는 거고, 여기도 div 하나 추가돼서 더 많아 5명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내비 하나 지웠으니까 요 안에 이 선택자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되는 그 부분들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얘는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돼요. 왜냐면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섹션이나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섹션이나 결과값이 하나로 똑같아요. 차이가 없죠. 섹션에 자식 중에 섹션을 찾는 거랑 섹션에 후손 중에 섹션을 찾는 거 결과가 어차피 똑같아요. 얘 하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해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둘 다 가능한 경우에 우리는 무조건 자식 선택자를 쓸 겁니다. 이제 왜냐면 후손은 내 밑으로 있는 애 전부 다였죠. 근데 자식은 내 바로 한 단계 밑에 있는 애들이었어요. 내가 지금은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코드가 추가돼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얘가 후손이면요, 얘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자, 이런 코드가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근데 여기가 자식 선택자일 때는 얘 안 먹어요. 당연히 안 먹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얘는 섹션에 자식으로 섹션이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얘는 섹션에 자식 div의 자식인 섹션에 또 자식으로 div가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후손으로 끊으면 얘도 적용이 돼요. 왜냐면 섹션에 후손으로 있는 섹션한테 div란 자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후손이라는 선택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네만 콕 집고 싶다, 혹은 얘네만 이런 거 하나만 딱 콕 집고 싶다, 그러면 정확하게 써줘야 돼요. 후손은 자식 선택자보다 훨씬 포괄적인 범위를 다루는 애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손 선택자를 써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긴 한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린 웬만하면 다 자식 선택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활용해서 이 문제, 각각의 크기와 색상이 다른 링크 버튼 3개 만들어주세요 하는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이거 30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지금 문제의 정답 예시를 켜놓은 거예요. 저는 얘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보면 마우스 올렸을 때 포인터가 바뀌죠. 이게 A 태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개발자 도구를 켜서 셀렉트 모드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얘가 실제로 어떤 태그인지. 얘 보면 지금 A라고 나와 있죠. 여기 선택해 보면 셀렉트 모드로 선택해 봤을 때 A 태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풀 때도 그렇고 나중에 모작을 할 때도 그렇고 이 개발자 도구로 셀렉트 모드 해가지고 많이 까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면,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어떤 태그를 활용했는지 확인을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는 걸로 제가 A 태그를 사용했을 것이다 예측은 했지만, 사실 A 태그가 아니어도 마우스 올렸을 때 포인터 바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은 해봐야 돼요. 근데 초반에는 웬만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뀐다 그러면 A 태그를 사용해서 링크를 걸었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저는 이걸 걸진 않을게요. 링크를 실제로 그냥 샵으로 해서 네이버 플러스 br 플러스 구글 플러스 br 플러스 자,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젠코딩을 활용을 한 거죠. 이 br은 왜 들어있을까요? 얘 없으면 얘네 한 줄에 여러 개 나오겠죠. 이거 왜 한 줄에 여러 개 나와요? A 태그의 디스플레이가 블럭은 아니니까, 인라인이니까. 근데 이제 인라인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아직 안 드렸는데, 이제 A 태그는 인라인이에요. 근데 얘는 인라인 블럭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차이가 있기는 한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따가 수업 진도 나가면서 얘기가 나올 거고, 인라인이나 인라인 블럭이나 둘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한 줄에 여러 개 나오냐, 그러니까 너비 최소화가 돼서 한 줄에 여러 개가 나오냐, 아니면 한 줄을 혼자 쓰냐, 일단 이 차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br을 쓰지 않았을 때, A 태그만 썼을 때 한 줄에 여러 개 나온다 이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A 태그는 적어도 블락은 아니겠구나 를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라인이냐 인라인 블럭이냐 까지는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그걸 막 당장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건데, 일단 블락은 아니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br을 넣어줘야 문제처럼 한 줄에 하나씩 나올 거니까. br이 뭐였죠? 줄바꿈해주는 태그였잖아요. 얘는 닫는 태그 없어서 부모가 될 수 없는 셀프 클로즈 태그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문제가 각각 태그마다 색깔과 크기가 달라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선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얘를 따로 선택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대로 할 게 아니라 태그를 묶어줄 거예요. 각각 다른 태그로 묶어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놨더니 모양이 바뀌었죠? 이게 지금 왜 바뀌었죠? 지금 A 태그를 감싸고 있는 div, 그러니까 A 태그의 부모인 div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이건 블록이죠. 블록은 한 줄을 혼자 쓰죠. 한 줄을 혼자 쓰는데 줄바꿈을 또 했네요. 그래서 한 줄이 더 떼어진 거예요. 그럼 이제 br이 필요가 없어졌겠죠. 그래도 어차피 한 줄 혼자 쓸 거니까 줄바꿈 될 거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게 보기가 더 좋습니다. 들여쓰기 구조를. 자, 그리고 이렇게 줄바꿈 했을 때 깨져 있잖아요. 이런 거 전체 선택해서 Shift 탭 하면 얼추 들여쓰기 다 맞춰줘요. 전체 선택 Shift 탭 편하게 들여쓰기를 맞출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톱니바퀴 눌러보시면, 아니 톱니바퀴가 아니다, 이거 화살표 눌러보시면 포맷 HTML이 있어요. 이거 눌러도 적당히 들여쓰기 다 해줍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를 div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컬러를, 얘는 블랙,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120픽셀 이렇게 골라서 줄 수 있죠. 이제 감싸져 있는 부모들이 태그가 다른 태그들이니까. 만약에 얘가 div가 똑같으면 나눈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얘도 먹을 거니까. 그래서 다 다른 영역을 준 거고.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세요. 이거 태그 바꿀 때 이거 더블 클릭해서 블록 씌워놓은 상태로 여기서 바꾸시면요, 닫는 태그 같이 바뀌어요. 지워서, 만약에 얘를 이렇게 지워서 이렇게 쓰면 얘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블럭 씌워서 바꾸면 닫는 태그가 같이 바뀐다. 얘 짝꿍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는 컬러를 레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얘는 한 150픽셀 그리고 네비한테 있는 A 태그 한테는 컬러를 블루,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200픽셀. 자, 근데 그 A 태그는 컬러 했을 때 지금 블루로 바꿨는데 이거 없어도 안 변하죠, 색이. A 태그의 기본 컬러 속성이 블루라 그래요.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나머지 스타일리스트 다 퇴근시켰고요. 얘 하나 남겨놨어요. 근데 얘도 div 자식으로 있는 A가 아니라 div한테 폰트 사이즈 120 줬죠. 그랬더니 얘가 커졌네요. 지금 div는 누구예요? 얘죠. div한테 A 태그가 있고 네이버라는 텍스트가 A 태그 안에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div가 갖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이제 다음에 배울 내용이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자,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A 태그 인라인이었죠. 인라인 블럭 둘 다 본질이 글자화예요. 그러면 이 A 태그는요, 글자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안녕하세요 해서 메모장에서 느려보고 줄여보고 했었잖아요. A 태그는 글자로 봐도 돼요. 그러면 div가 갖고 있는 글자는 총 몇 글자일까요? 얘는 한 글자예요. A 태그 한 글자밖에 안 갖고 있어요. 네이버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이거를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폰트 사이즈라는 거는 글자 크기를 바꾸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div한테 폰트 사이즈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div는 글자를 A 태그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한테, div한테 폰트 사이즈를 늘렸더니 이 네이버라는 글자가 커졌죠. 여기서 이제 처음에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한테, 지금 div는 부모잖아요. 부모한테 이런 속성을 줬을 때
아, 자식이 갖고 있는 텍스트도 다 영향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태그마다 좀 다른데 태그도 그렇고 속성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 지금 바뀌었나요? 얘가 div한테 적용이 됐던 거라 네이버가 글씨가 커졌는데 컬러는 안 바뀌었죠. 이게 속성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폰트 사이즈는 기본값이 이네릿이에요. 이 이네릿이라는 건 상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거를 물려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div한테 폰트 사이즈 120픽셀을 준 이 부분은요, 실제로 이런 텍스트를 120픽셀로 늘리겠다라고 한 건데, 근데 A 태그 안에 있는 이 글자들이 폰트 사이즈라는 특성 자체가, 속성 자체가 기본값이 이네릿 상속이기 때문에 그냥 물려받아서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부모한테 줘도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속성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값이 상속인 애들, 이네릿인 애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안 먹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컬러처럼. 지금 여기에 텍스트 생겼더니 얘는 바로 색깔이 바뀌었죠. 얘는 먹잖아요. 그러면 컬러의 기본값은 이네릿이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얘는 기본값이 블랙입니다. 근데 또 웃긴 건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컬러의 기본값은 블루예요. 이런 차이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막 암기해서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잘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글자 크기를 늘리고 싶은, 만약에 글자의 사이즈를 늘리고 싶은 애가 얘라면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물려받게 주는 거 말고 그냥 얘 콕 집어서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로 어딘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위치가 딱 알아먹을 수 있게끔 콕 집어주자라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이네릿이라는 기본값이 이네릿이야 뭐 아니야 이런 거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 콕 집어서 바꿨으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자, 그럼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컬러를 기본값이 블랙이라 그랬는데 얘도 이네릿을 주면요, 어떻게 됐어요? 글자색 바뀌었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준 글자색을 이제 물려받겠다 지정해줬더니 바로 바뀌었어요. 골드로. 그러니까 이네릿이라는 건 부모가 가진 속성의 특징들을 물려받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폰트 사이즈 줬더니 자식이 갖고 있는 텍스트 크기가 늘었네, 부모한테 앞으로 폰트 사이즈 줘야겠다, 이거 안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폰트 사이즈, 이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네이버라는 텍스트를 폰트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 A 태그를 콕 집어서 폰트 사이즈를 주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을 했고, 다음 이번에는 수업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텍스트 얼라인에 대해서 좀 해볼 건데요.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점은 빼죠. 띄어쓰기 하나 하고. 자, 이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글자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공백도 한 글자죠. 그 다음에 다섯이에요. 아까 우리 A 태그 하나, 한 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공백까지 넷, 그리고 다섯이에요. div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총 5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하나 더 생기면은, 이거는 좀 나중에 개념이 나올 건데, 지금 얘가 5글자였죠. 그럼 얘도 5글자니까 DIB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10글자일까요? 사실은 이것도 한 글자예요. 여기 지금 이거 줄바꿈 하면, 이쪽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얘 줄바꿈 하면 여기 공백 생기죠. 이것도 한 글자로 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맞췄을 때 사이즈가 밀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공백 한 칸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들여쓰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좀 지금 할 건 아니고, 일단 DIB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총 5글자다 라는 거. 그럼 제가 여기다가 보더라고 하는 이 픽셀 솔리드 레드 속성을 줄 거예요. 얘는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 div 영역을 선으로 표시해 준 거예요. 바깥선, 외곽선으로. 그 선을 표시할 때 빨간색으로 2픽셀 짜리 선으로 솔리드, 얘는 직선, 그냥 실선 말하는 거예요. 실선. 여기가 뭐 도트 이런 거 들어가면은 점선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런 그냥 이제 내가 지금 이 스타일을 적용시킨 영역의 외곽선을 나타내 주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뭔가 작업을 한다, 이 HTML과 CSS를 활용해서 뭔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보도 아니면 백그라운드를 무조건 씌우고 하세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다루고 있는 영역이 얼만큼의 영역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해놓고 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작업하기가 쉬워요. 얘네 안 써놨다고 하면 내가 div 태그가, 지금 div한테 명령할 건데 div 태그가 어떤 영역을 먹고 있는지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건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만 대충 그림이 이런 식으로 갖고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상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보더나 백그라운드를 써서. 이건 작업하다 보면 이게 편한 경우가 있고요, 이게 편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그냥 본인이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혹은 둘 다 써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꼭 체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얘한테 적어주고, div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컬러를 그린으로, 그리고 얘 백그라운드를 골드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얘가 우리가 지금 부모로 갖고 있는 div의 영역은 이만큼이고요. 그 안에 텍스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div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글자색 그린 줬고요. 백그라운드 컬러 골드 입혔어요. 그래서 얘가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a 태그 영역은 딱 여기까지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얘한테 이런 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냥 없애고, 어쨌든 내가 보고 싶은 건 영역이니까. 자, 이러고 나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는 걸 줄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요, 텍스트 얼라인 이름 보고 뭐 하는 것 같으세요? 얘는 정렬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텍스트를 정렬하고 싶다, 정렬하겠다. 근데 어떻게? 가운데 정렬하고 싶다 라는 뜻이에요. 이 속성은 딱 그런 거거든요. 자, a 태그한테는 지금 몇 글자 있어요?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글자는 몇 개예요? 네이버 3개예요. 3개. 네이버라는 글자를 a 태그가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a 태그한테 가운데 정렬해줘 라고 명령했어요. 됐나요? 맞아요. 이거 된 거예요. 이거 가운데 정렬 된 겁니다. 자, 얘는 뭘 것 같아요? 우측 정렬이겠죠. 라이트니까. 이거 우측 정렬 된 걸까요?
이거 된 거예요. 이게 왜 된 거냐면, 자, A 태그는 디스플레이가 뭐예요? 인라인인데 어쨌든 블록은 아니죠. 그럼 인라인 블럭 인라인 둘 다 이제 같은 특성을 가진다 했으니까 블럭만 아닌 걸 알면 되는데, 자, 인라인 블럭이나 인라인의 특징 중에 하나, 얘네 둘 뭐예요? 너비 높이? 최소화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최소한으로 줄어들고 싶은 거예요. 이 네이버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글자 없으면 얘는 없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영역이 없잖아요. 그쵸? A 태그의 영역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영역이 없어요. 왜? 컨텐츠가 없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인라인이기 때문에 너비 높이를 최소화할 거니까. 그럼 얘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런 거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얘도 안 먹어요. 얘는 왜 안 먹냐면,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인라인이잖아요. A는 인라인은 이런 거 안 먹어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라인의 특성을 그대로 살리면서 저 너비 높이를 주고 싶다면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야만 A 태그의 영역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안 했는데도 A 태그의 영역을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컨텐츠가 들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글자를 감쌀 만큼의 너비는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비 높이가. 그러니까 이 글자만큼의 크기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최소화로 줄어들고 있으니까 얘는 딱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게 A 태그의 공간이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네이버라는 글자가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영역이. 자, 그러면 지금 이 검은색 네모 안에서 이 초록색 네모가 정렬이 돼야 되는데, 이 초록색 네모가 가운데 정렬을 하겠대요. 된 거예요. 우측 정렬을 하겠대요. 된 거예요. 얘는 갈 곳이 없어서 그냥 정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그를 이 속성을 안 먹어서 적용이 안 돼서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먹었지만 먹은 걸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미 최소화라서. 그런 상태예요, 얘는. 자, 그럼 얘를 실제로 먹은 것처럼 보이게 우리 눈으로 차이를 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얘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얘는 우측 정렬이 됐죠. 왜냐면 div는 영역이 이만큼이잖아요. 공간이 남아있죠. 아까 네이버입니다 여기까지 있었으니까 이만큼의 공간이 비어있잖아요. 옆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div 태그 안에 있는 얘네들은 div가 가진 글자들이니까, 내가 글자를 정렬하겠다, 우측 정렬하겠다 했으니까 이 글자들 우측 정렬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A 태그를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게 최대화 된 거죠. 근데 우측 정렬을 했네요.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얘를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500 정도 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얘 같죠? 얘도 이제 갈 곳이 생겼잖아요. 너비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고 나서 너비를 줬어요. 그럼 이만큼의 초록색 영역만큼의 공간이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에 박혀있던 애가 이만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정렬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텍스트 라인 센터를 주면 지금 어떻게 변했어요? 입니다는 갔어요.
근데 원래 같으면 지금 이 초록색 영역 얘도 이만큼 움직여서 여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얘 가운데 정렬을 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얘는 왜 안 갔죠? 이 초록색 영역은 누구예요? 지금 A죠. 디스플레이를 블락으로 바꾸고 너비를 지정했기 때문에 영역이 이만큼 생긴 애예요. A잖아요, A. 근데 A 지금 디스플레이가 뭐라고요? 블록이죠. 블록은 글자가 아니네요. 그래서 정렬이 안 먹는 거예요. 얘는 더 이상 글자가 아니에요. 왜?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꿨으니까. 글자가 아니게 됐으니까 이 블록 요소가 된 이 초록색 영역은 이렇게 못 가죠. 왜냐면 얘는 글자를 정렬하겠다라고 한 속성이니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런 거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우고 얘는 의미가 없고 얘도 의미가 없고 그러면 이거 얘를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꾸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라인은 너비가 안 먹어요. 인라인 요소는 너비 높이 마진 패딩 이 속성이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인라인 블럭이 돼야 된다 그랬죠. 인라인 블럭이 아닌 특징을 살리면서 너비 높이를 주고 싶을 때는 인라인 블럭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고 너비를 준 상태예요. 그럼 얘도 영역이 이만큼 생겼죠.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센터는 이미 돼 있으니까 이러면 얘도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안에서. 그리고 이게 제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센터가 아닐 때에도 센터를 먹는단 말이죠. div 내려왔을 때 얘가 기본값이 상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텍스트 얼라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준 그 검색어에 해당하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정렬하는 친구인데 A 태그 같은 경우에 이제 인라인이기 때문에 너비 최소화, 높이 최소화이기 때문에 그냥은 정렬되는 것처럼 안 보인다. 그래서 부모한테 줬을 때 A 태그는 글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정렬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얘도 인라인 블럭으로 바뀌면서 너비를 가지게 되면 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라는 거. 이게 텍스트 얼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얘는 뭐 간단한 거니까 이것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얘는 div에 a 태그를 만들어야 되고 dnx 사이트
얘는 뭐야? 자, 이렇게 방금 뭐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일단은 색깔 다 바꿔야 되니까 div의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컬러 얘는 블랙, 그리고 폰트 사이즈 EREM 정도 주고,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A한테 컬러 레드, 그리고 폰트 사이즈 얘는 3REM, 그 다음에 네비가 갖고 있는 자식 A한테 컬러 블루 말고 그린으로 하죠. 블루는 기본값이니까. 폰트 사이즈 4REM. 자, 일단 글자 색과 크기는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얘를 이제 정렬을 바꿔야 되죠. 우리가 아까 했던 방식 활용해서 어떻게 속성을 줘야 얘네가 정렬이 될까요? 여기다가 주면 되나요? 여기다 주면 안 되죠. A 태그 1라인이라 어차피 정렬 차이 안 보일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줘야 돼요? div한테 텍스트 얼라인, 얘는 라이트, 그리고 얘한테는 섹션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야 되고, 얘는 네비한테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인데 텍스트 얼라인 레프트 같은 경우는 얘도 기본 값이겠죠? 우리가 뭔가 만들면 기본적으로 왼쪽 정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레프트는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얘가 지금 섹션의 자식으로 만들어져 있었군요. 이 네비가 섹션 닫는 태그가 없어졌던 거구나.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 텍스트 얼라인이 이제 처음에 사용할 때는 좀 헷갈려요. 써보고 왜 안되지? 하고 막막하게 그냥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경색을 씌워서 작업을 하면 사실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얘를 만약에 레드로 해놓고 작업을 했어요. 여기다가 텍스트 얼라인을 줬을 때 안 먹네? 를 확인을 하면 내가 지금 여기다 줬구나? 체크가 바로 되죠. 근데 이거 없으면요 헷갈려요. 이거 왜 안 먹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배경색, 보더 이런 거 꼭 씌워놓고 영역을 잡아놓고 작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확실히 덜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쉬는 시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호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부터 다시 할게요.